안녕하십니까. 농지종합정보채널 파머스랜드입니다. 불법 건축물이나 분묘가 있는 농지, 아니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농지는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모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바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때문인데요. 농지는 다른 토지와는 달리 취득을 하려면 농취증이라는 일종의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취득하려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취득의 대상인 농지도 농지법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이 농취증이란 걸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매입하려는 농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건축물이나 분묘가 있다면 불법 전용으로 인한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발급관청에서 농취증을 내주지 않고 있는데, 비록 그 위반의 정도가 전체가 아닌 일부에 해당이 된다 해도 그 불법적인 요소를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건물이면 철거를, 묘지라면 이전을 해야 합니다. 특히 그 대상이 묘지라면 여러 가지로 참 골치가 많이 아프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분묘가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농취증이 발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묘는 보통 임야에 설치를 많이 하지만 조망이 좋고 볕이 잘 드는 곳이라면 그 땅이 농지라도 분묘가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농지는 취득 시 농취증 발급에서 제동이 걸리는데요. 요즘 분위기를 보면 묘가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도 그전보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분묘가 있는 농지의 농취증 발급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농취증이 나오는 경우와 안 나오는 경우, 그리고 농취증이 필요 없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농취증이 나오는 경우는 다시 원상복구 없이 발급이 되는 경우, 그리고 원상복구를 전제로 발급이 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원상복구 없이 농취증이 발급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분묘가 있는 상태 그대로 농취증이 나온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 분묘로 인하여 농작업에 지장을 주는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농지의 전체 면적에 비해서 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되고, 그리고 그 땅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농작업을 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다면 담당자의 재량으로 농취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법이라 해도 묘지다 보니 철거로 인한 당사자들끼리의 분쟁의 여지도 있고, 또 그 땅이 농지로서의 보존 가치가 충분히 있다면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 상태로서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지자체마다 그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농지를 꼭 매입하고자 한다면 농취증을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농취증이란 영농의 의지만 있다고 발급해 주는 게 아니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영농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원상복구를 전제로 발급해 주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와는 달리 분묘가 농지의 중앙에 위치해 있거나, 아니면 묘가 여러 기가 있어서 농지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래서 농작업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농지로 계속 보존하는 게 어렵다면 그 상태 그대로는 농취증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원상복구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원상복구의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역시 담당자의 재량으로 농취증을 발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청인은 분묘가 설치된 시기, 연고자의 인적 사항,
연락처 등을 파악해야 하고 또 분묘 기지권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계획서는 철거 시기와 방법, 동원 인력, 예상 비용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계획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데, 이 경우 묘지의 연고자로부터 분묘 이전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서 함께 첨부한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상복구에 대한 근거나 가능성이 확실하다면 사후 복구를 조건으로 농취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급이 안 되는 경우인데요. 두 번째 경우처럼 원상복구에 대한 확실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원상복구를 하기 전에는 발급이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분묘가 있는 농지를 원상복구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묘를 개장한 후에 그 안에 유고를 이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연고자가 없는 무연묘라면 해당 관청에 신고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관리가 되고 있는 유연묘라면 연고자도 찾아야 하고 분묘 기지권의 유무도 확인해야 하지만 확인 자체도 쉽지는 않습니다. 분묘 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관습상으로 인정된 지상권과 같은 물권을 말하는데요. 후손들이 그 묘지의 수호와 봉제사를 계속하는 한 없어지지 않고 영속하는 엄청난 권리입니다. 이 분묘 기지권은 다음에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설치하는 경우, 그리고 승낙 없이 무단으로 설치하고 평원 공연하게 20년이 지난 경우, 그리고 자기 토지에 묘를 설치한 후 이전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분묘 기지권이 발생합니다. 만일 분묘 기지권이 있는 묘라면 이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수가 있고, 분묘 기지권이 없다고 해도 이전을 하려면 이전 비용이나 보상에 대한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된다면 소송을 진행해서 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는 개발을 하거나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당사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묘가 있는 농지를 원상복구하는 데는 절차가 번거롭고 또 많은 변수와 어려움이 있고 그 가능성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농지로서의 복구를 마치기 전에는 농취증을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점은, 이렇게 분묘가 있는 농지를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취득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분묘는 일반 불법 건축물과는 다릅니다. 묘지라는 특성상 철거의 과정과 절차가 번거롭고 원상복구에 대한 확실성도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분묘기지권 같은 변수도 존재합니다. 일반 매매에서는 취득 전에 소유자와 이전에 대한 협상이라든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지만,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원상복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농취증이 나오기 때문에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일반 매매든 경매든 만일 취득을 하고 난 후에 정해진 기간 내에 원상복구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농지법 제11조 1항에 따른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이 돼서 처분명령을 받게 되고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취증이 필요 없는 경우들을 보겠습니다. 이는 농취증이 없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은 선상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73년 1월 1일 이전에는 농지 전용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농지에 설치한 분묘는 불법 전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농지는 농취증이 없이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의 항공사진과 현재의 항공사진을 비교하면 판별이 가능합니다. 오래된 항공사진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개시되거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타인의 농지를 경작하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속이나 취득 시효로 인한 취득은 농취증이 없어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네, 이상 분묘가 있는 농지의 취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매입하려는 땅에 묘지가 있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땅의 지목이 농지라면 더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1년도에 전면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주의 생락이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 기지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또한 분묘 기지권 유무에 상관없이 묘지주를 상대로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됐는데, 이렇게 장사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매장 문화를 지향하게 됐고, 그래서 묘를 쓰는 자리도 이 법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분묘, 특히 농지에 설치된 분묘는 계속 정책적으로 철거 후 화장이나 자연장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묘가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이 원상복구의 원칙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농지를 취득할 때는 취득 전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나중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농지종합정보 채널 아머스랜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